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광주 전남은 검사 수 대비 확진자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대이동으로 타 지역 확진자를 통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에 이르고 전남의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어섰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0만여 건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진 광주의 확진 비율은 0.26%로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고 특히 전남의 검사 대비 확진율은 0.1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시민들 도움 덕분에 관리가 되고 있고 방역당국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에서 선제 검사를 한 결과로 보이지만 추석 연휴 타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의 확산 여부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14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4명 가운데 1명꼴인 24%가 명절을 맞아 전남을 찾은 타 지역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320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에서는 추석 연휴 서울을 방문한 광산구 거주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47명이 타시도 관련 확진자로 조사됐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신 분께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며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통한 확산세 차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일가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사건 이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잦았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이 아파트에 사는 35살 A씨가 위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40대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이 부부의 부모인 60대 부부 역시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는 자녀들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 방에 있어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혹시 소리 같은 거 들으신 게 있어요? 소리가 막 푹푹 났어. 그걸 쓰니까 12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엄마가 왔어. 지금 엄마하고 싸운 줄 알았어요.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와 10여 분 뒤 경찰에 자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7일에도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위층을 신고한 적이 있고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들은 평소에도 A씨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자주 항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청소기가 돌려서 맨날 뭐 막 그냥 벽을 뜯고 그래요. 뭐 소리가 조금만 나서 원래 무서웠어요. 시끄럽다고. 그리고 그냥 맨날 뜯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때요.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살인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당시 공격형 헬기 조종사가 5.18 때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5번째 재판에서 전두환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육군 506 항공대 소속 헬기 조종사 최모 씨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기총소사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전두환 측이 신청한 조종사 4명 가운데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1명을 제외한 3명이 출석했고 전두환은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가 학동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이던 경찰이 수사 기밀을 누설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해당 경찰과 더불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구속된 경찰관은 학동 4구역을 포함해 재개발 수사를 담당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면서 해당 경찰에 대한 수사와 수사팀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책위는 다음 달 1일 일반 철거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남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가 대세를 확인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대 위기 요인으로 꼽혔던 이른바 대장동 의혹도 오히려 반전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첫 승을 거두고 희망을 봤다던 이낙연 후보.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북 경선에서 다시 과반의 승리를 거둔 이재명 후보는 대세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호남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의 게이트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재명 개인의 비리 의혹 사건에서 이제는 국민의힘과 연관된 비리 의혹으로 프레임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못 막았다고 그 도둑 막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후안무치라고 해요.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대립 구도가 강해질수록 민주당 내부의 결집 효과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아주 특별한 반전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이번 주말 2차 슈퍼위크를 계기로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최근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통합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은 어느 한 지역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광주 전남 상생 발전과 효율적인 공항 입지 차원에서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 임기에는 군공항 이전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방향성이 확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전통 문화의 원형이 잘 보존된 진도에서 다시래기 국가 명인인 고 강준섭 옹의 장례식이 나흘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한 명인을 기리기 위해 후배들은 추모 공연을 벌였고 고인은 오늘 꽃상여를 타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나무 깃대에 만장이 나부끼고 흰옷에 하얀 질배를 잡은 아녀자들이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꽃상여 앞을 걸어갑니다. 망자의 넋을 달래며 앞에 선 설소리꾼과 뒤에 선 상여꾼들이 소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꽃상여가 진도의 거리를 누빕니다. 꽃상여 행렬이 절정에 이를 때쯤이면 망자의 죽음은 신명나는 소리판으로 이어져 산자를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 다시래기 기능 보유자인 고 강준섭 명인이 꽃상여를 타고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70년대까지 유랑극단에서 활동해 국내 마지막 유랑광대라는 별칭을 얻은 강준섭 명인은 초상집에서 극락왕생을 비는 민속곡인 다시래기 복원에도 앞장섰습니다. 고인의 장례가 치러진 진도에서는 후배 국악인들의 다시래기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만나면 이별이 아니겠습니까? 강준섭 선생님
극락왕생하시라고 영감 다시레기 한번 합시다. 다시레기의 중심꾼인 눈을 못 보는 거사와 사당, 파괴승이 등장하는 둘째 마당이 공연돼 참석자들은 슬픔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습니다. 죽음과 슬픔을 넘어서 마을의 잔치처럼 치러졌던 진도 장례 문화에 꽂힌 다시레기. 다시레기 명인의 마지막 길은 꽃상여 속에 진도의 축제처럼 치러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과 함께 우리나라 특수형 석탑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국보 제35호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해체 수리 공사를 마치고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높이 7.1m, 무게는 50여 톤에 이르는 사사자 3층 석탑은 지난 2011년 기단부의 균열과 절단, 탑 기울어짐 현상이 확인돼 10년 동안의 보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구례군 화엄사와 함께 오는 29일 석탑 준공을 알리는 회양식을 개최한 뒤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초당대 총장의 연봉이 전국 대학 총장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 총장의 평균 연봉은 1억 5,800만 원이었고 초당대 총장의 경우는 3억 4,600만 원으로 자료를 제출한 170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또 호남대와 남부대 총장의 연봉이 2억 원을 넘은 반면 광주 가톨릭대학 총장은 4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윤 의원은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학 경영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4개 시군 8개 아파트를 선정해 357건의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증여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관할 세무소에 통보했습니다. 또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합동 정밀조사와 함께 매월 실시하는 의심 대상건 조사에서는 23건의 허위 신고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101건을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대신 공공개발로 방향을 바꾼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활용 사업의 토지 보상 비용이 37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신양파크 호텔 토지와 건물, 호텔 시설 등의 보상액이 당초 420억 원으로 산출됐지만 수차례 협의 끝에 369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활용 방안으로는 생태학습장과 유스호스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광주시는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 주민들이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농성 화정동 침수 피해 주민 대책위는 서석고등학교 주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여름 5차례에 걸쳐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또 내년 예산안에도 배수관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서 서구청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